안녕하세요.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이 2022년 7월 11일이네요. 예. 자,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보겠고,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F-35, 즉 스텔스기 또는 요즘은 저피탐기라고 불리는 그런 기체들을 잡을 수 있는 레이더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예정된, 그리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35 추가 도입 건에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될 사안이다. 그리고 우리가 F-35의 어떤 전체적인 입체적인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그 비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우리 일반 대중들도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스텔스기를 상대하는 법. 언론 내용을 잠깐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이제 F-35를 추가로 도입해야 대한 추가로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변국에서 스텔스기를 가지고 있다. 그 주변국이라 하면은 일단 일본 있겠죠.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게 다 있다. 그래서 거기를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도 스텔스기가 더 필요하다. 예, 그리고 북한이 무서워하는 무기다. 북한이 상대할 수 없는 무기다. 북한 레이더를 우리를 잡을 수 없는 무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논리로 작용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면은 스텔스기는 스텔스기로 상대한다. 일단 그런 논리예요. 근데 상당히 좀 부족한 논리죠. 예. 스텔스기를 상대방은 하늘에 날라오면 상대방은 우리 스텔스기를 볼 수 있고, 우리는 상대방 스텔스기를 볼 수 없으면 스텔스기 대 스텔스기의 싸움은 사실은 이미 판가름 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간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스텔스 비행기, 저피탐기를 찾을 수 있는 레이더가 없느냐? 예, 스텔스기가 이미 전장에 등장한 지도 수십 년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F-35 추가 구매에 있어서 분명히 고려돼야 될 사안이다. 우리의 스텔스기가 상대방한테 얼마나 위협이 되느냐, 또 우리는 상대방의 스텔스기를 찾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먼저 리스트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시간 순위예요. 네보 M이라는 러시아의 레이더 체계입니다. 2012년부터 어떤 데는 11년이라고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배치가 된 체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10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알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죠. 이게 계속 꾸준히 이제 개선형이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 공군에 비해서 열세고 미 공군의 스텔스 전력이 큰 위협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도 천국 미사일 같은, 그리고 A사 레이더의 기본이 되는 그런 기술들이 러시아로부터 공동 개발을 통해서 넘어온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거고 지금 더 세련되게 가다듬고 있는 상황이죠. 미사일이 그렇다면 당연히 하늘을 탐지하는 레이더 체계도 러시아는 많은 공을 들였다고는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거의 A사 레이더로 대체가 된 것 같고, 러시아의 네보-M, 즉 저피탐기, 스텔스기를 찾는 레이더의 세트 구성은 즉 이렇습니다. 이게 그들의 우리 한국판 죄송합니다. 러시아판 천궁인 S350이나 S400, 그리고 이제 배치가 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S500에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외에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이것과 네트워크로 연결이 됩니다. 즉 이 레이더에서 탐지하는 것을 전파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세 가지 레이더 밴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여기 보면 가장 큰 거 VHF, 예, 들어보셨죠? 예전에 뭐 TV 같은 게 이런 걸로 왔죠. 그 다음 L밴드 레이더 우측에 보이죠? 그 제 왼쪽에 제일 작은 것이 X밴드 내지는 S밴드 레이더로 보여요. 여기 오른쪽에 위키피디아 자료인데 탐지 거리를 한번 보실게요. 레인지라고 시킨 거. 최신형 같은 경우는 러시아 국내 버전, 수출 버전은 거리가 좀 짧죠. 국내 버전은 3,800km까지 본다고 되어 있어요. 예, 대단하죠. 예. 그래서 이 세 구성으로 되어 있고, 예전에 레이더 말씀드릴 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레이더 기술의 한계가 뭐냐면 VHF 레이더 제일 크죠. 이것은 뭐냐면 파장이 제일 길다는 거예요. 예. 전파, 빛 다 전자기파죠. 이렇게 파동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VHF는 이렇게 길어요. 아마 10m가 넘을 거예요. 한 파장이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주파수는 떨어집니다. 파장이 길어지면 멀리까지 가요. 정확도는 떨어져요. 긴 파장의 레이더파를, 전자기파를 만들려면은 레이더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덩치가 커져야 됩니다. 그것이 현재 레이더 기술의 한계예요. 자, 그래서 VHF가 제일 큰 것이고 대신 제일 멀리 가겠죠. 정확도는 떨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 오면 L밴드, L밴드로 잡고 가까이 오면 X나 S밴드로 잡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아지죠, 레이더가. 이 세 가지 조합으로 잡는다. 그래서 예전에 러시아의 언급을 들어보면 전문가들이 10m, 1m, 뭐 센티미터 이 세 개의 파장으로 잡는다, 스텔스기를.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된 이 기술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냐, 그냥 과장이냐?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사실에 가까울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보고, 미국도 이 레이더가 본인들의 F-22나 F-35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특히 F-22의 퇴역,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방향성 같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체계다, 그렇게 봐집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레이더 밴드를 말씀드릴게요. 참고 삼아. 저 위에부터 파장이 긴 쪽이에요. VHF 표시, 그다음 L밴드 쭉쭉쭉쭉 내려오고 X밴드 보이죠? 우리 X밴드가 천궁 레이더의 밴드고, 저 위에 보이는 S밴드가 우리 이제 LSAM이나 KDDX에 들어가는 레이더 밴드예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K밴드 레이더들이 보이죠? 정확하죠. 파장이 짧아요. 이건 이런 거죠, K밴드는. 그리고 L밴드는 이렇고, 그리고 VHF로 가면 이렇고, 이런 거죠. 그래서 K밴드, X나 K밴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미사일들의 앞에 있는 탐색기, 레이더 탐색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정밀도가 높죠. 정밀도도 높고 대신에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가장 최근은 가장 정밀도가 높은 거는 밀리미터파. 이건 진짜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레이더 3개를 섞어서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다. 그게 러시아의 기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그런 기술을 한 10년 정도 됐고, 그런 러시아의 방공 기술, 미사일이나 레이더 기술은 중국 쪽으로 넘어오면서 기술 이전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중국 사람들이 카피를 하기도 하죠. 작년에 나온 기사, 2021년 10월 6일에 나온 기사인데, 여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중국이 F-22와 F-35의 수수께끼를 드디어 풀었다. 어떻게? 스텔스기를 찾을 수 있는 레이더를 개발함으로써.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레이더 이름이 YLC-82다, 이렇게 언급이 됐어요. 이게 이제 사진으로 공개된 거예요. 작년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구성이 제일 오른쪽에 있게 기본적으로는 VHF 제일 긴 파장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A사 방식이다, 3차원이다. 3차원이라는 것은 좌표가 다 나온다는 거죠. 높이, 고도 정보, 방향, 그리고 속도, 이게 다 잡힌다는 겁니다. 3차원이라는 게. 이것도 A사 방식이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러시아의 그 레이더 세트와 구성이 비슷하지 않느냐, 모양이. 기본적으로는 뭐 VHF를 쓰는 그런 구성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자, 중국도 이런 시도를 했고,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 공군에서 의회에서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의 어떤 기술적 혁신, 기술적 진보에 대해서 미국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몇몇 부분에 있어서 미국을 보다 앞서가고 있다. 즉, 미국 사람들 표현은 이렇죠. 공군의 고위층들은 우리보다 새로운 시도를 더 많이 한다. 우리보다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새로운 시도를 무기화시켜서 전장에 배치하는 부분에서 우리보다 빠르다,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도 이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텔스기 전력이 중국이 미국보다 밀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같은 경우에요, 이거를 핵심 무기 체계였을 거예요. 개발하는 상당히 우선순위가 높은 체계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국도 작년에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공군 전력을 짜는데 큰 부담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배치되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미국도 중국의 기술을 뭐 블러핑이다 라고 하면서 과거처럼 얕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 우리도 유념해서 들어야 됩니다, 미국의 입장을. 자,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이, 그럼 그들은 스텔스기가 없느냐? 있죠. 이러면 이제 거꾸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있는데, 상대방은 우리 스텔스기가 날라오면 잡을 수 있고, 레이더로. 우리는, 미국은, 일본은, 예를 들어서 대만은 그걸 찾을 수 있느냐? 제가 봐서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그게.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주변국에 스텔스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증가하고 있고 당연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는 거기에 대응할 스텔스기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응할 레이더 시스템을 먼저 도입해야 돼요. 순서가 그래요. 아니면 같이 가든지.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작년 5월 달에 이게 난 거예요. 예. 이걸 저는 중국을 의식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미국을 의식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예. 미국이 현재 이 움직임은 보이지 않거든요. 본인들이 스텔스 기술에 있어서 절대적 우위를 장담했고 남들은 따라오지 못할 거라는 그런 아이디어에 안주한 게 한 10년, 20년이었고 그 사이에 격차를 줄이는 걸 허용했잖아요. 이거는 미국이 우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기술일지도 몰라요. 몇몇 분야에서 그런 분야가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자, 국방뉴스 2021년 5월 6일 기사죠. 스텔스 전투기 국산 기술로 탐지한다. 예, 스텔스 탐지 기술 우리 확보했다는 겁니다. 중국보다 사실은 조금 빨리 발표한 거예요. 근데 중국은 실체를 보여줬고 우리는 실체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예, 실험한 모델이 분명히 있었겠죠. 예. 그들도 테스트했을 겁니다. 그들도 스텔스기로. 우리도 테스트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F-35로. 예. 자, 그 내용을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저피탐 항체, 저피탐, 스텔스 비행기라는 뜻이죠. 탐지 레이더 기술을 개발했다. 방식은 A사 방식이다. 예. 하드웨어 기술도 개발했다. 그래서 향후에는 광역 레이더의 개방 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자, 광역 레이더,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제를 사다 쓰고 있죠. 1000km 이상 볼 수 있는 거,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린파인 레이더가 기존에 2대가 있었고 2대를 더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저 2대만 가지고도 북한 지역을 살펴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2대가 더 들어온다는 것은 중국과 일본을 견제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됐어요. 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2대 정도의 이런 레이더가 있으면, 즉 아까 러시아 레이더의 탐지 거리 보셨죠? 3천 몇백 킬로였잖아요. 그런 거 2대 정도만 있으면 우리를 다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스텔스기들을. 예. 자, 그래서 우리도 기술을 확보했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서방권에서 저걸 뚜렷하게 부각시킨 나라는 없었어요. 지금 이때까지. 왜냐? 러시아와 중국의 스텔스 기술은 항상 폄하되어 왔었거든요. 예. 우리는 아마 잡아봤을 거예요. 우리 레이더로 중국 스텔스기를. 자, 그래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는 서방권 쪽에서는 우리가 제일 앞서 나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텔스 탐지 레이더. 그리고 우리 미사일이나 레이더 기술의 핵심 부분이 2000년 무렵 해서 러시아하고의 공동 개발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 스텔스 탐지 기술 자체도 뿌리가 그쪽일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짐작해 봅니다. 예. 그러면 미국은, 일본은 있느냐?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없다고 하면은, 없다고 제가 뭐 확인은 못 합니다만은 검색을 했을 때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미국이 취해왔던 입장, 특히 중국과의 격차를 허용하면서 미국 방산업체, 그리고 국방부가 약간 안이하게 대응한 면을 봤을 때, 미국 항공모함이 F-35를 싣고 남중국해에 가서, 이제는 가까이 가기 어렵지만, 비행기를 띄웠을 때, 스텔스기를, 중국은 그걸 감지하고 중국 스텔스기가 다가오는 것을 미국은 모를 가능성이 좀 커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도.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도 몇몇 분야에서 중국이 기술적으로 미국을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자, 이 점에서 저피탐, 이제는 저피탐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스텔스라는 것은 아예 안 보인다는 뜻이고, 스텔스기도 예를 들어서 레이더의 강도를 세게 하고, 또 안 그렇지 않으면 레이더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피탐이에요. 스텔스가 아니고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먼 거리에서도 이걸 찾을 수 있는 레이더 기술, 그게 러시아, 중국, 우리나라까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저피탐 기술이 미래에는 없어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반화될 거예요. 상대방 레이더를 공격하거나 또 상대방이 우리를 감지할 수 없는 저피탐 항체를 감지할 수 있는 실력을 못 가진 나라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수한 기체가 아니라 모든 기체의 저피탐성,
스텔스가 무조건 탑재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스텔스라는 이유만으로 절대적인 우위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게 추세라고 봐야 돼요. 지금 우리 F-35 도입하면 30년, 40년 쓰게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세상은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30-40년간의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개발돼서 배치된 기술이 10년 정도 만에 중국으로 왔죠. 그리고 우리도 거의 같은 시기에 기술을 개발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아니면 이미 북한도 국방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짝 신경을 써서 투자하는 분야임에는 분명할 거라는 정도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반화 되겠죠.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나 서방군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서로 북한이 그 기술을 아직 확보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번 더 긴장이 고조되면은 이거는 공격 무기도 아니고 수비 무기예요. 레이더라는 것은 중국, 러시아의 지원이 당연히 갈 거라고 봅니다. 현물로 갈 수도 있고 기술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기술들, 대륙간 탄도탄, 극초음속, 고체 연료 이런 것들이 어디에선가는 오는 기술이거든요. 본인들이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F-35에 대해서 북한 군 수뇌부의 지금 생각은 뭘 것 같습니까? 저는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F-35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회가 됐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그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까 현재 레이더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밑으로 파장이 길어지면 레이더 덩치가 커져야 돼요. 그럼 접었다 폈다 막 이래야 되거든요. 향후 우리도 관심 있어 하고 있죠. 국방과학연구소 보면 미래의 기술로 나와 있습니다. 양자 레이더입니다. 작은 크기로 상대방의 나의 레이더파를 상대방이 내가 레이더를 쏘면 상대방도 안단 말이에요. 그걸 감지당하지 않고도 레이더를 찾을 수 있는 기술. 이미 세상은 이 경쟁에 뛰어들어 있어요.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향후 3-40년 내에 양자 레이더 기술 그리고 그 외에 뭐 몇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중간적인 기술이죠. 양자 레이더로 가기까지 그런 기술이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A사 레이더 곧 일반화됩니다. 이제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30-40년간의 운영하는 데 있어서 F-35에 우리가 지금 가진 환상, 그들의 역량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번 판단에서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KKMD에서 예전에 제가 영상을 보면서 캡처해 놓은 사진이고 예전에 한번 썼던 것 같아요. 여기 보이면 이제 보시면 나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향후 한 10년 내에 보면은 주력 전투기들은 전부 다 스텔스화가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스텔스화가 같다. 그리고 상대방도 내 스텔스기를 찾을 수 있고 우리도 찾을 수 있다. 자, 그럼 동등하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큽니다. 지난 10년, 20년까지는 미국이 거기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죠. 이제는 그게 기울어진 지형이 아니고 땅바닥이 평평해지는 겁니다. 그거 부인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오늘 레이더 이야기 들어보셨으면. 그래서 그런 레이더 기술과 스텔스 기술은 보편화될 것이다. 그러면 전투기들은 똑같은 조건 속에서 옛날 방식으로 싸워야 될지 몰라요. 기관총으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싸워야 될지 몰라요. 과거로 회귀할지 몰라요.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중요합니까? 기체의 무게와 기동력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같아지면. 자,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이제 Y축의 ing면 하중, 날개에 걸리는 이제 무게죠. 저게 무게가 적을수록 비행기의 기동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넓고 무게가 가벼우면 기동성이 좋아진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X축은 추력대 중량 B. 이것도 무게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엔진이 크고 파워가 있고 몸체가 가볍고 상대적으로 날개가 면적이 넓으면 비행기의 기동성이 좋아지고 그게 공중전에서 유리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회피하는 데도 그렇고. 그래서 오른쪽 밑으로 화살표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갈수록 기동성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텔스의 우위가 없다고 봤을 때 F-35A는 공군용이죠. 상당히 기동성이 떨어지는 비행기임을 알 수 있어요. 그죠? FA-18도 기동성이 좋지 못하죠.
무게가 자꾸 무거워지면서 엔진 출력을 따라 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예. 거기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거보다 오히려 안 좋죠, F35는. 자, 알아셔야 됩니다. FA50이 요 밑에 있죠. 그리펜 이 밑에 있죠. 자, 이쪽 보시면 KFX가 지금은 이제 KF21로 되어 있죠. 어떤지 보세요, 위치가. 예. 랩터랑 근소하게 앞서는 정도에 있어요. 그보다 앞서는 기체는 F15 정도밖에 없어요. F16보다도 나아요. 자, 그래서 저도 개발 과정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KFX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무게를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수치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g 줄이는데 뭐 상금 10만원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만큼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향후 업그레이드까지 감안하면 자꾸 무거워질 것이기 때문에 기본 형체를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운동성이 기존 엔진 가지고도 훌륭한 항공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엔진 추가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언급이 되어 있었고 우리 지금 국방연구계를 보면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복합 사이클 엔진 6세대용으로. 그렇게 되면 더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이 해소책이 뭐냐? F-35의 우위는 다 없어지는데, 그래 되면 6세대 전투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스텔스기지만 유인기, 나는 스텔스기인데 무인기, 이런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6세대를 서두르는 이유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동안은 무인기 대 유인기의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면 무인기가 훨씬 유리하겠죠. 훨씬 과격한 공격 전술을 펼 수 있겠죠. 우리 인명의 손상은 최소화시키면서 그만큼 격차를 벌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30년대 초반까지 급하게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최근에 노출된 사진이죠. 유무인 복합체계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무인기랑 협업하는 전술이다. 이게 중국과의 거리를 벌릴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미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앞서가지를 못해요. 세계 최고의 전투기 F-22를 가졌었고 무인기도 이미 2000년에 항공모함, 그 움직임이 심한 항공모함에서 이착함을 할 수 있는 무인기를 개발해 놓고도 지난 20년간 더 이상 발전을 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무인기용 저피탄 비행체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 저피탄 무인기 소요 기술을 확보했다. 다 작년에 나온 이야기예요. 저 무인기용 저피탄이죠. 딱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스텔스 무인기예요. 그리고 무인으로 이착륙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 전술까지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AI 조종사랑 경험 많은 조종사랑 시뮬레이터 상의 전투를 벌였을 때 AI가 이긴다는 이야기가 우리 국방연구소 발표에서 들리는 겁니다. 이 점에서는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아까 레이더 기술도 마찬가지고, 물론 공짜로 주지는 않겠죠, 당연히. 자, 러시아도 이미 얼마나 현실에 가까운지 모르지만 미국이 추구하는 걸 하고 있죠. SU-57 스텔스기에다가 옥토닉이라고 불리는 무인기랑 같이 가고 있죠. 그리고 로급으로, 저건 하이급이죠. 로급으로는 일단 전장이 기본적으로 확보된 다음에, 전장의 제공권의 우세가 확보된 다음에 들어갈 저렴한 비행기겠죠. SU-75가 나왔죠. 미국은 F-36을 그 후보로 올려놓고 개발 중이죠. 이게 러시아가 더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런 큰 셀에 있었어도. 그래서 미국이 급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게 택시 비행하는 거, 그러니까 지상에서 활주를 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 운전하는 시험이죠. 있는데 KF-21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저런 미국의 어떤 난맥상, F-35의 장단점, F-22가 왜 조기 은퇴하는지, 그리고 러시아는 뭘 보고 있는지, 중국은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를 다 보고 우리는 후발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제 눈에는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왜? 우리는 여러 가지 기체 개발할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이 기체로 4.5세대, 5세대, 6세대까지 다 커버하려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그렇죠. 무인기는 확실하기 때문에 향후 무인기까지 개발을 한 거예요. 6세대가 아니더라도 무인기 독자적으로 행보할 수 있으니까, 행동할 수 있고 작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의 흐름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타이밍에 조금 앞서서 아니면 같은 타이밍에 5세대, 6세대를 내겠다는 거는 거잖아요. 자, 근데 미국이 30대 초라고 일단 말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6세대 움직임이 빨라질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기체를 개발할 게 아니라 한 기체로 구현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KF-21도 복좌기가 있는 겁니다. 복좌기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미국에서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종사 3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한 명은 무인기를 해야 되니까. 그걸 마찬가지죠. 우리가 LCH를 하나 LCH 헬리콥터를 개발하거나 마린은 상륙 공격 헬기를 개발할 때 있어서도 무인기를 활용하려면은 그 공간이 필요하죠. 조작자가 세 번째 조종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행기의 기체 헬기의 형상이 세 번째 조종사가 앉기에 오히려 유리하다. 미래 전장에 맞는 기체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F-35를 산다는 것이거든요. 향후 30-40년간 써야 되고 현재 3조 원가량 돈을 들여서 쓰고 F-35의 운용 유지비를 봤을 때 그거의 3배, 많게는 4배 이상의 돈이 더 들 거예요. 즉 수명이 끝날 때까지 10조, 지금 기준으로도 그래요. 10조치의 그게 우리의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조만큼의 우리한테 혜택을 주느냐? 아까 레이더 관점, 스텔스 관점, 기동성 관점 다 고민해 보세요. KF-21 관점. F-35가 6세대 전투기로 개조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못 됩니다. 그거는 그 자체로 기체예요. 그래서 미국도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6세대 개발하고 F-16의 후속기인 F-36 개발하는 거예요. 하일로로. F-35는 로급으로 유지하기에는 운영비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블락4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는 비행기예요. 뜨거운 감자예요.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해요. 그래서 몇 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공군력의 우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6세대를 개발했다. 지금 미국도 지금 아주 진지하게 급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세대 기체가 나왔다. 30년대 초에. 그거를 우리 공군한테 팔겠습니까? 안 팝니다. F-22 안 판 거랑 같은 이유예요. 그러면 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그 다음 세대가 나왔을 때 그 기체를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값이 F-22보다 비싸다고 했기 때문에 대당 2천억 이상 될지 몰라요. 거기다 무인기까지 패키지로 산다. 한동안은 우리는 그냥 쳐다만 봐야 되는 비행기예요. 근데 우리 KF-21은 그 확장성을 고민해서 하고 있잖아요. 무인기 개발 진도가 빨라요. 그걸 다 감안했을 때, 그래서 여러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최근 동영상에서 쭉 드렸고, 우리가 지금 도입한다는 F-35의 입지가 도대체 뭐냐? 이 안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미국의 공군 장관도 애매하지만 공개적으로 그 거대한 방산업체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차하면 발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며칠 있다가 여러분들 판단하실 거잖아요. 공군 관계자, 국방부, 방사청 1-2년만 왜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